1번 분들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분들을 위한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드 4장을 펼쳐봤는데요. 상대방의 겉모습 그리고 속마음을 함께 보여주는 카드들입니다. 상대방의 겉모습은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만약에 여러분이랑 아직 알아가는 중이라거나 썸을 타는 상대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굉장히 능숙하고 매력적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한다, 인기가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대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속을 보면요, 속마음을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좋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하지 않을까? 화내지 않을까?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사실은 더 소심하고 서투르고 사람들 반응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랑 그 사람이랑 만약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다 라고 하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얼핏 봤을 때는 이별 따위 다 극복한 것 같고 그래서 더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단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속마음을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혹시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연락을 해볼까? 하면서 혼자 굉장히 많은 생각을 끌어안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랑 어떤 관계였든 간에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중요한 감정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언제 꺼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지금 자기한테는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 마음을 다 전하기에는 자기가 혹시 또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더 원망하지는 않을까? 다그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이 자기한테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숨이 좀 막힐 것 같다.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이 막힌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막 졸라가지고 확 목을 졸라서 숨이 막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처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상황이 자꾸 자기 목을 졸라서 숨을 쉬기가 어렵대요. 이 사람이 느끼는 지금 자기 상황은요, 자기 주변에 불이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요. 얼른 이 불을 꺼야 되는데 그거를 끌 사람이 자기밖에는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발 뻗고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흔하게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해야 되는 그런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돈 나갈 일이 많은데 돈은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불을 끄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너무 힘든데 나한테 당장 다른 여유가 있을까?
라거나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 이상은 나한테 너무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실 여러분이랑 있으면 뭘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고 자기가 눈치가 없어지는 것 같대요. 자기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답장을 빨리빨리 해준다거나 빨리빨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거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거 우리 만나기로 했던 거 약속 이런 것들 기억하고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정말 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자꾸만 깜빡깜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사소한 변화 같은 것도 눈치채는 게 자기한테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날 더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식었을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들이 또 있는데요. 나온 카드들을 보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특별하고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카드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말한다면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 이렇게도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지막 사랑이길 바랬던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만나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여러분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 죄책감도 좀 들고요. 여러분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그 다른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을 처음 좋아했을 때부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은 우리 둘이 만나지 않는 게 서로한테 도움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자기가 좀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래도 서로 너무 끌리더라. 그래서 시작을 해버렸더라 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 성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타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자분들이 더 많죠. 근데 조금 신기한 게 지금 상대방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는요. 남자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좀 나왔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막 아버지다, 남자다 이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단단하고 어른스러웠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인데 오히려 여러분이 자기를 더 책임져 주려고 하고 베풀어 주려고 하고 아버지처럼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서 자기보다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고 단단하고 어른스러웠던 모습들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단순히 외모만 보고 여러분한테 반했던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성숙한 매력 거기에 자기가 굉장히 많이 호감이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들이 또 분명히 있겠죠. 두 분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카드한테 물어봤을 때는요. 두 분 사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다른 감정의 속도와 표현, 그리고 관계를 이끌어가는 방식의 차이에 있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이요. 카드의 비유에 따르면 한쪽은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전차고요. 다른 한쪽은 가만히 고여있는 게 좋은 호수래요. 바꿔서 말해보면 한쪽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둘 사이에 바라는 게 더 명확한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은 이대로도 좋으니까 더 천천히 느긋하게 고여있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결혼이라든가 관계 정립 문제라든가 어, 다른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 시간이나 방향이 잘 맞지 않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한쪽이 느끼기에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조급한 것 같아. 나를 통제하려고 드는 것 같아. 좀 다그치는 것 같아. 나를 좀 누르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 사이는 지금 잠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로 멈춰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 라고 카드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같은 속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상대방 마음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나갈지 두 분의 미래 그리고 조언 카드까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미래의 속마음 변화를 봤을 때는요.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여러분이 궁금해진다 라고 나오네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 생각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싶어지고 물어보고 싶어진대요. 근데 여러분한테 쉽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거나 찾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자기한테 남기고 간 흔적들, 같이 주고받았던 편지라든가 문자라든가 대화들을 혼자 막 떠올려 본대요. 그러다가 여러분 프로필 사진을 몰래 영탐한다든지 SNS를 몰래 영탐한다든지 아니면 겹치는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떠보거나 쫑긋 길을 세우고 들어보고 물어보고 싶어 한대요. 그때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마음이 갑자기 좀 철렁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자기랑은 쉽게 하지 못했던 굉장히 활기 넘치고 자유로운 활동들을 여러분이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거나 듣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 마음에 파도가 한번 크게 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상대방이랑 다시 잘 되고 싶든 안 되고 싶든 간에 여러분 인생을 지금부터 한번 멋지게 잘 살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반드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때 내가 막 울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모습, 더 정돈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상대방한테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한테도 굉장히 다른 울림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지금 두 분한테 보이는 미래를 봤을 때는 여러분하고 상대방하고 결국 다시 그 떨어진 두 손 맞잡게 되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재회까지 가능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재회 그 자체보다도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졌을 때 재회는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인 거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고 더 빛나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카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번 분들을 위한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가 상대방 속마음인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상대방 분 속마음은요. 그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거리가 좋아. 여러분이 나 때문에 헷갈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섭섭하더라도 나는 그냥 이대로 좀 있고 싶어 라고 말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 나 좋아한다면서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랑 이 사람이랑 지금 알아가는 중이다, 썸을 타는 사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쉽게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을 자꾸 맴돌고 싶어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채가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여러분의 질투도 하고 경계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막상 결정적으로 여러분이랑 사귈 만한 타이밍이 오면 갑자기 상대방이 잠수를 탄다거나 여러분 말에 제대로 반응을 안 해준다거나 말을 돌린다거나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귈 만한 타이밍, 결정적인 타이밍이라는 게요. 둘이 입이 손도 잡고 뽀뽀도 한 상황인데 안 사귄다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좋아한다고, 나 너 맘에 든다, 너 참 예쁘다 라고 고백한 상황에서도 안 사귈 수도 있고요. 우리 매일 통화하고 문자하고 하는 사이인데도 근데도 안 사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먼저 나 좋아해 놓고 나 흔들어 놓고 왜 저러는 거야? 나 진짜 기분 이상해. 자꾸 나만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기분을 왜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황을 버텨야 되는 건지 이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다시 재회를 하고 싶은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거, 상상하는 것도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자꾸 나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요, 좀 재채기 같은 존재라고 하거든요. 재채기는 내가 참고 싶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참아보려고 해도 막 코가 간질간질하고 목이 간질간질해서 치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재채기처럼 자꾸 튀어나오고 궁금하고 생각이 난대요. 자기가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이 잘 지내? 밥 먹었어? 뭐하고 살아?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어진다고 하거든요. 꼭 생일이 아니어도 되고요. 기념일이 아니어도 되고요. 감성 터지는 그 새벽 2시가 아니어도 이 재채기니까 이게 툭툭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닿았을 때 여러분을 또 좋아하니까 여러분한테 좋아한다, 보고 싶다는 말이 또 재채기처럼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고요. 좋아한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우리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하자, 차 한잔 하자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대요. 이 사람이 일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가 된다거나 미뤄진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요. 결국 조금 미뤄지더라도 그렇게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또 손잡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또 금방이라도 다시 사귈 것처럼 같이 웃고 애틋해지고 그럴 수 있대요.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대답을 또 안 하고 또 사라져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진짜 뭔지 내가 정말 기다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속이 많이 복잡해지겠죠?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나는 정말 시간이 더 필요해. 나는 정말 이렇게 바로는 결정을 못 내리겠어. 좋아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는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여러분이 좋기는 정말 좋아요. 근데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현실적인 관계에서 오는 무게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한테는 많이 버겁대요. 여러분이랑 만나게 되면 자기 인생에서 바뀌는 부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여러분하고 자기 사이에 쉽게 자기가 타협하기 어려운 그런 분명한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중에서 뭐 유부남이나 유부녀 아니면 따로 애인이 있는 분을 만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랑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전에 만나던 사람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내가 한번 이혼을 했다. 아니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별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번 관계에 크게 실패한 상태에서 다시 누군가 오래 진지하게 만난다는 게 지금은 좀 겁이 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만난 사이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어떤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지금은 좀 어정쩡한 관계로 이렇게 서로 좋아만 하는 관계로 지내는 게 자기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편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쪽에서는 나는 다 상관없어. 나는 다 이런 거 극복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거리상의 어떤 단절이 있다. 그러면 내가 너가 살고 있는 쪽으로 갈게. 아니면 내가 뭐 직장을 옮길게. 나는 내가 다 따라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걱정이 계속되고 여러분이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자기 예전에 실패했던 그 과거가 자꾸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 괜찮다면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여러분보다 괜찮은 사람을 또 내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자기한테 정말 최선일까? 정말 유일한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한테 물어봤을 때 솔직히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랑 자기랑 만나는 걸 생각했을 때 분명하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서로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서로 사랑하면 노력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랑이 그렇게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커도 결국에는 변할 수 있는 감정이고요. 그래서 사랑 하나 때문에 자기 모든 거를 다 바꾸고 모든 걸 걸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꼭 단순히 여러분보다 더 예쁜 사람, 더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자기한테 정말 넘칠 정도로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을 지금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자기를 정말 많이 좋아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축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근데 다만 자기랑 조금 더 조건이 맞는 사람,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거나 헤어질 만한 이유가 여러분보다 더 적은 사람, 그래서 서로 좀 덜 좋아하는 한이 있더라도 덜 끌리는 한이 있더라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자기 인생을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이랑 만나는 게 자기한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거나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놓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한다는 말은 하는데 책임지지는 않고 관계가 계속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다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혼자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마음이 좀 혼란스러울 때,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고 기대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 더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랑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편을 안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이 주변에서 봤을 때 쉽게 응원하기 힘들 만큼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 편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이거는 너네 좀 힘들겠다라고 말할 만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노력을 해보고 싶은 거고 이 사람은 뒷걸음질 치고 싶은 거고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해주는 조언은요. 만약에 여러분이랑 이 사람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다면 당분간은 잠시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고 지내면 어떨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감정대로 계속 섞이고 몸은 또 몸대로 계속 섞이고 그렇게 계속 관계가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쭉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가 이 사람을 조금 타이르고 조금 나무라는 게 있어요. 카드가 봤을 때 이 사람이요. 여러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린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고 싶어 한대요. 그게 돈이 되었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었든 몸이 되었든 애정이 되었든 간에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가져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챙겨주다 보면 결국에 여러분 속이 막 타들어갈 거라고 하거든요. 울분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두 사람이 결국 싸우게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내가 너한테 뭐 언제 약속한 적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근데도 내 옆에 있다고 한 건 너였잖아. 왜 이렇게 나를 이해를 못해줘? 너 진짜 미성숙하다. 이러니까 우리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도리어 원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나를 버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말을 할 때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이 조금 더 져주는 쪽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이 더 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눈치를 보고 사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막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을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은 좀 보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속으로는 지금 내가 이 관계를 잠깐 멈추는 게 낫다. 그만하는 게 맞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 의지대로 관계가 조절이 안 되니까, 마음이 조절이 안 되니까 상대방을 지금도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냥 놓기는 쉽지 않은 관계예요. 카드가 그러는데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이 그 인연이 참 깊다고 하거든요. 쉽게 끊기지가 않아요. 심지어 한쪽이 바람을 핀다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이 또 그걸 아파하면서 받아주는 관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인을 넘어서 가족 같기도 한 그런 관계인 거죠. 우리가 가족 중에 자식이나 부모가 사고를 쳤다고 해서 호적에서 정말로 파버리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죠.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 그런 인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말해보면 서로 인생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또 제일 먼저 알려주고 들려주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인연이기도 하대요. 이 사람한테요, 지금 미래 카드들을 보니까요, 여러분하고 거리를 두고 나서 연락이 끊기고 나서 성공운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다거나 승진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비싼 밥 한 끼 한번 사주고 싶고요. 자랑도 하고 싶고 칭찬도 듣고 싶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만나보자 라는 말을 하고 싶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리고 자기 상황이 좀 좋아졌을 때만 여러분한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할 때, 자기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편할 때 그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같이 하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고 여유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또 고개를 돌려버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심각한 위기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또 나 그냥 또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좀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버릴 수 있대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항상 해만 뜰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비도 내릴 수 있고 번개도 치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자꾸 마음을 바꾸거나 숨어버리거나 도망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자꾸 상처받고 쪼개지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이 정말 제일 힘들고 슬플 때 이 사람이 여러분 옆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니까 분명히 곁에 있고 싶지만 근데 이 사람은 또 여러분 옆에 항상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싶다면 이 사람의 상황이 더 좋아질 때까지 이 사람한테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면 여러분한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카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날씨 좋은 날에만 소풍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연애 말고요. 조금 날씨가 흐리더라도 우중충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막 우르르 쏟아지더라도 그래도 같은 우산 쓰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용기 있고 멋진 분들이라고 카드가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이번 리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 번 분들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너무 반갑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3번 분들을 위한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드 4장을 펼쳐봤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상대방분의 속마음은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라고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마음입니다. 카드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말을 하면 상대방분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마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촛불과도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다 환하게 만들 만큼 크고 뜨겁고 강렬한 그런 불꽃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작고 소중해서 함부로 대하기가 조심스럽고 그 주변을 감싸면서 자꾸만 지켜주고 싶은 그런 예쁜 불씨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에서 상대방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지위 차이가 나는 그런 연애를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굉장히 순수하게, 여리게 바라보면서 내가 감싸줘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사랑, 남들에게 선뜻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작은 불씨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비밀 연애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그 사람, 꼭 그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라는 말처럼 굉장히 좀 걱정 섞인 참견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현실적인 장벽이 있든 간에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애틋한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을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하고 이 사람은 설사 지금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있잖아요. 미소가 있고요. 그 눈빛만으로도 이미 사랑이 너무 많이 묻어나고 있는 그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서로 오래 만난 분들이라고 해도 오래 만났는데도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 너무 특별하고 애틋하고 아직도 그 좋아하는 감정이 막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그런 관계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몽글몽글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그 둘만의 세계를 벗어나면 그 밖으로는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는 서로 몽글몽글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랑 끝을 바라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 사이에는 폭풍우, 그래서 관계의 끝을 말해야 하는 어떤 특수한 위기, 특수한 상황이 두 분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이 떠나면서 여러분을 계속 돌아봐요. 자책하는 마음도 보이고요. 내가 이 폭풍우만 아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았다면 이 사랑을 절대 놓치지 않을 텐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나약해서 이 사랑을 놓치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있어요. 여러분하고 상황 사이에서 자기가 어떤 최종적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어떤 소중한 약속, 순수한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못한 거죠. 자기가 깨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 마음이 당당하지 못하다고 해요.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 라고 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거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후회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나한테는 이 길밖에는 없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여러분한테 그만하자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절대 즉흥적으로 툭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꺼낸 말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말 이것밖에는 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로 지금 자기한테는 이것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를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고 말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이 느끼는 지금 자기 상황은요. 내가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는 지금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폭풍우가 있어요. 폭풍은 위기를 말하고 문제를 말하고 배는 이동과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셨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학을 간다거나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 어떤 장거리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직업적인 이동? 그러니까 앞으로 내 직업이나 어떤 커리어에 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타려는 배가 자기 혼자 타고 있는 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타고 있는 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여러분 이전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어떤 다른 중요한 인연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내가 아직 부인이 있어, 배우자가 있어, 아니면 이혼 소송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났다던가 아니면 같은 배를 탄 우리 가족한테 어떤 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금전적으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문제가 생겼는데 노를 저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된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나 여러분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라고 떳떳하게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거하고 이 두 개가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내려고 하면 밖에서는 폭풍우 불죠. 배에는 사람이 가득하죠. 거기에 여러분을 억지로 태워서 싣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도 물에 빠져서 죽고 여러분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만 살자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만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자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자기를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도 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자기한테 그때 나랑 좀 헤어져 주지 그랬어. 나를 좀 놓아주지 그랬어. 왜 나를 이 배에 같이 태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어? 라고 자기를 원망할까봐 그게 자기는 참 걱정이 많이 됐대요. 근데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금 이렇게 서로 정리하면 그래도 좋았던 기억들은 또 그대로 좋았던 기억으로 남으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괜히 아닌 거 아는데 끝까지 갔다가 서로 원망하면서 증오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거는 나는 싫어. 나는 바라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자기가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미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연락할까? 그때 다시 만날까? 아니면 지금은 우리 좋은 지인으로, 좋은 친구로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한번 우리 정식으로 다시 만나볼까?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정말 어릴 때 이런 마음을 봤으면 이 마음이 잘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놈아. 내가 기다리다가 늙어 죽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더라도 멈춰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시기가 엇갈리고 상황이 엇갈릴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사랑이 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상대방 분도 마음이 너무 아플 거고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니까요. 여러분을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순백의 천사로도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품어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든대요. 지금도 자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많이 울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되게 작고 소중한 불씨 같다고 했는데 확실히 좀 꺼질까 봐 걱정이 되는 바람 불면 이 사람이 또 흔들리겠구나, 울겠구나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상대방한테 여러분이 조금 약하고 수동적인 느낌도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한테 충분한 확신, 충분한 시간,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불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쉽게 흔들리고 불행해지고 외로워지고 불안해질 거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항상 마음이 안 좋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미안하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자기랑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자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단단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건 이 마음에 상대방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더 행복해지는 거 거기에 대한 그 심적인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말로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한테 이렇게 쉽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들키고 싶지 않은, 뺏기고 싶지 않은 나만의 작은 불씨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한다거나 하면 심적으로 조금 견디기 어려운 마음일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아니면은 혼자서 늙어 죽는 거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닌데, 여러분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함께 한다는 거를 좀 생각하면, 상상하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굉장히 순수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누가 옆에서 사탕 준다 그러면은 막 나쁜 아저씨 막 또르르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대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랑 만나서 고생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보여요. 그래서 저기가 더 옆에 두고 지켜주고 챙겨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거는 다 상대방 생각, 상대방 마음이고요. 지금 카드가 해주는 말들, 새롭게 해주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또 달라요. 카드가 말하는 여러분은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연약하기만 하고 순수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래요. 어린아이 같기만 한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상대방보다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별에 있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을 건데 상대방 의견보다도 여러 번 의견이 맞았을 확률이 더 크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잘 몰랐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맞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과 상대방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순간, 재회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도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상대방하고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조언 카드와 함께 마지막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지금 보여주는 미래는요, 상대방이 필연적으로 여러분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가족이 된다는 거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말 두 사람이 단순히 다시 만나는 걸 넘어서서 결혼을 약속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쉽게 헤어지지 않고 전보다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여러분한테 자꾸 져주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올 거라고 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힘을 균형에 비유를 해본다면 이제 그 여러분 쪽으로 그 힘이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재회를 한다고 하면 내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맞았어 라는 생각으로 재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이나 의견을 전부 다 굉장히 더 많이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너무 따르고 너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막 너무 집착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과거에 여러분을 또 영원히 놓칠 뻔했다는 그런 후회도 있고요.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놓치지 않겠다 라는 의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만큼, 조금 지겨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한테 집착을 하고 답답하게 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적당히 쳐내면서 적당히 받아주면서 지혜롭게 관계를 끌고 갈 거라고 해요. 두 사람한테 굉장히 평화로운 행복한 그런 미래를 말해볼 수 있게 돼서 제가 지금 마음이 참 뭉클한데요.
그럼 두 분이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항상 제가 이렇게 너무 뜨문뜨문 돌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4번 분들을 위한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고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번호 중에서 제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상대가 제일 철없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4번 분들은 상대방 분 속마음에서 도망자의 마음이 나왔어요. 약간 뺑소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은 저질러 놓고 수습은 안 하고 그냥 나 혼자만이라도 어떻게 좀 편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냥 도망가고 싶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4번 분들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은 좀 급한 것 같아. 적극적이네. 나를 제대로 다 알기도 전에 이 사람 나한테 좀 반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마음을 여러분한테 알렸다, 표현했다, 전했다, 티냈다 라고 하거든요.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너랑 사귀고 싶어. 평생 함께하고 싶어. 라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상대방 분이 좀 귀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강아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막 꼬리 흔들면서 나 네가 너무 좋아. 나랑 같이 놀자 라고 말하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처럼 굉장히 귀여운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꼬리를 다 흔들어 놓고 진심을 다 표현한 상황에서 갑자기 도망쳐버렸다 라고 하거든요. 또 마지막을 마지막이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정말 끝인 줄 몰랐어.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갑작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 당분간 좀 많이 바쁠 것 같아. 우리 좀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 그래도 앞으로 얼굴도 가끔씩 좀 보고 서로 좋게 좋게 친구로 지내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라고 말해놓고 그 후로 연락이 또 끊겨버린 그런 분들 연락해도 답장 안 오고 중간에 답장이 점점 늘어지더니 아예 안 와버리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 마음을 보면 여러분한테 미움받는 걸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이 자기한테 해준 게 너무 많대요. 여러분이 자기한테 정말 잘해줬대요. 그래서 자기도 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준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몰래 들키지 않고 좀 멀어지고 싶었다, 떠나고 싶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상처야 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별을 당한 기분이잖아요. 눈 뜨고 소매치기 당하는 기분? 그런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이없고 허탈하고 상대방을 한 대 좀 이렇게 팍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잠수당한 이야기가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잠수당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좀 바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정리가 다 되면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니 프로필 사진은 너무 여유 있어 보이는 사진으로 누가 봐도 여자가 찍어준 듯한 그런 사진으로 바뀌고 연락이 두절되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매너 있게 저랑 헤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식었다. 여자가 생겼다. 라는 그 가슴 아픈 진실을 저한테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상처를 안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려가 없고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만날 일은 없는 사람이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그 얼굴 한번 확 긁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그 사람하고요. 여러분의 상대방분하고요. 너무 죄송하지만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일단 비슷한 부분 중에서 좋은 점들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상대방분이 인기가 좀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그 같은 나이대 사람들에 비해서 직업이 좀 더 좋다거나 인물이 좀 더 좋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다른 이성들을 만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도 잘 알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정도로, 좀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닐 수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나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은 찾아보면 또 얼마든지 있을 거야. 이 세상은 참 넓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랑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이 사람한테는 좀 쉽다고 합니다. 마음을 털어내는 것도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이전에 굉장히 가벼운 연애, 짧은 연애, 아니면 마음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는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해봤을 거라고 해요. 자기 쪽에서 먼저 관계를 정리한 적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정착보다는 모험을 더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직업이라든가 삶의 방향이라든가 하는 게 중요한 지점에서 이렇게 슉슉 바뀔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이 사람의 연애관, 사랑관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이 사람한테는 평생 한 사람만 지고지순하게 바라보면서 해바라기처럼 막 진득하게 그렇게 하는 연애는 지금 이 사람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건 맞아요. 여러분은 보자마자 처음부터 호감이 갔었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지? 너무 완벽한 사람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 거기에 이 사람이 제일 꽂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순수하고 제일 맑고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좋아해 줬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풋풋한 그 어린 시절 그 연애처럼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챙겨주고 잘해줬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진득하게 만나면 어떨까?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막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했었대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한 가지에 오래 정착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배우고 닦여 나가면서 성장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이 자기한테는 조금 갑갑하게 느껴졌대요. 우리가 왜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계속 연필 딱 잡고 딱 잡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진득하게 계속 앉아 있으면 막 엉덩이가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고 나한테 분명히 좋은 관계고 여기에 있는 게 내 인생의 정답일 수 있다는 거를 알지만 근데 막 엉덩이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막 완벽한 사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느끼기에 좀 쉽게 털어지는 게 있었대요. 조금 감정적인 면도 보이고요. 자기한테 다 맞춰줄 줄 알았는데 가끔씩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자기를 좀 가르치려고 들고 잔소리하려고 들었던 게 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가끔은 조금 내가 이 사람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것 같고 나는 그게 좀 싫고 내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랑 좀 만나야 되나? 잠시 좀 쉬면 안 되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쪽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랑 만나면 만날수록 좀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 이 사람이 나이만 먹었지 철은 안 된 것 같아. 내가 이야기를 하면 좀 잘 안 들어줄 때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대화가 이렇게 정말 잘 통하는 사이인지는 모를 때가 자꾸 생기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감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짜증을 낸다거나 말을 끊는다거나 돌린다거나 한숨을 쉰다거나 해. 이 사람이랑 함께하는 나는 정말 행복한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입장에서도 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좀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관계를 지켜나가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일단 지금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좋게 말하면 사회생활을 열심히 즐기고 있다 라고 나오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내 마음 편한 거 하나 생각하면서 새로운 이성들이 나오는 모임에 간다든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간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하면서 최대한 좀 즐겁게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나와요. 물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더 중요한 거는 내 일이랑 내 사적인 편함, 즐거움, 내 마음 편한 거 거기에 더 집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하고의 시간은 좋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에는 조금 권태로운 그런 감정도 있고요. 여러분의 고민이나 슬픔에 내가 다 공감해주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하고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사과하고 책임지고 새롭게 이 사람하고 모든 걸 걸고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연락은 아니라 굉장히 좀 애매한 마음, 애매한 감정을 가지고 연락이 올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다른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상대한테도 마음이 좀 열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대요. 여러분한테도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마음이 이렇게 꼬리가 살짝 갸우뚱하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다시 만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잠깐은 분명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자체의 그 고유한 성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마음고생할 확률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상관없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다시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 연락 오는 걸 받아주고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근데 나는 서로 상처를 좀 다시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아. 그래도 이 사람한테 한 번만 더 내가 기회를 주고 싶어.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연락하는 걸 받아주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내 마음 편한 것도 너무 중요해.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대를 버리고 다시 만나는 걸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덜 상처받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더 행복해지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